김규리의 퐁당퐁당. 어제 위너스 양님이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첫 방송부터 쭉 듣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인사합니다. 퐁당퐁당 늘 좋지만 저는 특히 뉴스공장과 콜라보 방송이 재밌어요. 라디오 생방송의 그 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주 금요일이 기다려집니다. 저 떨고 있나요? 아이 참. 네, 계속 그러네요. 이분 때문이에요. 아, 나 진짜. 자, 공장장님은 휴가를 갔어도 여전히 풍덩풍덩 이어가는 금요일. 여기는 TBS FM 김규리의 퐁당퐁당이고요. 오늘 첫 곡은 뉴스공장에서 넘어오신 정준희 교수님의 신청곡입니다. 어떤 곡이죠? 좋은 날. 아이유의 좋은 날 함께 듣겠습니다. 김우준 없어서 좋은 날. 아이유의 좋은 날 함께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이분은 날렵하셔가지고 원래 뉴스공장에서 저희 퐁당으로 풍덩 넘어서 금요일 앞부분은 풍덩풍덩으로 하는데요. 오늘만큼은 날렵하셔서 퐁당입니다. 네, 이틀 동안 어제 오늘 DJ를 계속 봐주셨던 정준희 교수님 나와주셨고요. 예, 잡혀 있습니다. 제가 잡았어요. 가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잡았고요. 여전히 황교익 선생님 함께 하십니다. 예, 황교익입니다. 네. 아, 어제하고 오늘 이틀. 예. 이틀 동안 DJ를 보셨잖아요. 진행을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청취율 1위 시사 프로그램이니까 네. 부담감이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많은 어제 분들이 혹시 1부인가 2부에서 약간 숨을 쉴 때 흔들림을 느꼈거든요. 아, 그러세요? 아닌가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네. 그 잘 해주시고 있는 프로그램에 제가 누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빈자리를 잘 메꿀 수 있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틀 잘 보냈습니다. 정준희 교수님은 K본부에서 열린 토론 하시잖아요. 그 라디오 DJ를 보고 계신데 그 열린 토론하고 또 뉴스공장은 다른가요? 어떤가요? 다르죠. 예. 경험해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아침 프로 같은 건 흔히 매거진이라 그래서 이렇게 네. 한 10분 15분짜리가 끊어져 가지고 여러 부가 구성이 되는데 네. 토론 프로그램은 그냥 한 번에 통으로 다 하는 거거든요. 중간에 잠깐 청취자 의견 듣고 하는 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 예. 게스트를 네. 모시고선 끝까지 같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사실은 원래 100분 토론의 라디오 버전이었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을 보면은 그 하나의 이슈 가지고 예. 깊게 접근을 할 수 있겠네요. 예. 굉장히 깊게 들어가고 왔다 갔다를 이제 많이 시키죠. 네. 황규희 선생님, 네. 오늘 네. 오랜만에 좋아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몇 계속 년 만인지 잘려가지고. 몰라요. 아니, 왜 황교익 선생님도 저희한테 넘어오시냐면, 원래는 그 시간이 황교익 선생님 시간이었는데, 네. 점점 밀려가지고, 얘기를 못 하시는 상황까지 가서, 이럴 순 없다. 황교익 선생님은 그냥 보내드릴 수 없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 저희가 잘하셨어요. 모시게 아니, 됐죠. 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네. 먹는 문제거든요. 네. 지금 우리 먹고 살려고 다 하는 일이잖아요. 그게. 근데 이 먹는 문제를 자꾸 이렇게 뒤로 그냥 예능 수준으로만 자꾸 소화를 해요. 언론들이. 예, 맞습니다. 아, 그래서 그럴 수 좀 있죠. 깊이 있게 이렇게 다루는 이런 프로. 그 이게 뉴스 공장도 처음에는 14분 아주 진지한 재미난 이야기 참 많이 했었잖아요. 이슈도 많이 던지고. 네. 그렇죠. 사회적인. 그렇죠. 그런데 왜 이런 꼴이 됐는지. 그래서 오늘. 먹고 사는 문제가. 네. 근데 먹고 사는 문제가요. 네. 이제 뭐 그 안에 의미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살면서 건강 되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먹는 거 어떤 음식을 먹느냐? 또 사실 건강에 관련된 건데. 지금은 건강을 걱정하면서 음식 먹을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양 과잉 시대인 거죠. 지금 너무 잘 먹어서 문제이거든요. 그렇죠. 좀 이제 이거 복날이 곧 오는데 이때 네. 되면 또 여러분들이 가서 그 고기들 이렇게 열심히 많이 드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 고기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그날 맞춰서 또 고기 더 많이 먹으면 네. 늘어나는 것은 뱃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공장장 듣고 있나? 그래서 그러니까 복날이라는 풍습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돼요. 이거는 전례부터 내려오던 네. 그러니까 여름에 네. 한철 좀
그러니까 일종의 이벤트 하는 날이니까 이게 내려오는 건데 그러니까 먹는 음식은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름에 맛있는 음식들 뭐 수박도 있고요, 자두도 지금 맛있을 제철 적이 있고요. 음식들. 그렇죠. 멜론 뭐 이런 것들 이런 음식으로 복다림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꿔 나가는 게 필요하죠. 고기 너무 많이 먹어요 우리. 네. 예. 자, 황교익 선생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네. 우리 정준희 교수님한테 또 질문 좀 그러세요. 드려볼게요. 듣고 싶은 게 많아요. 그 정준희 교수님을 보면은 그 어떤 질문이나 사안에도 되게 거침없이 그러니까 빠른 말로 아주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해주세요. 너무 빨리 말씀하셔가지고 못 알아들을 때가 많아요. 그래요? 아니, 다 들어오던데 나한테는. 아 그래요? 근데 어떤 사안을 접했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는 보여지는 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면에 보이지 않는 면까지 보기 위해서 왠지 많은 노력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넓게 하는 게 있고 이제 깊게 하는 게 있잖아요. 네. 이제 넓게 하면은 많은 걸 알아도 좋은데 이제 얕게 알게 되고 깊게 하게 되면 좁아지고 이제 이런 한계가 있는데 학자들은 보통 좁게 하는 거거든요. 박사라는 게 넓게 하는 것처럼 그렇죠. 보이지만 사실 좁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원래 넓은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제가 하는 일은 좁게 하는 일들이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깊게 파다 보면 넓어지는 뭔가가 보이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도 네. 파고 있는 편인데 시사 문제를 접하면서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사 문제는 개별을 너무 하나하나의 사안들을 다 쫓아다니다 보면 그거에 너무 짓눌려 버리게 되고 사람이 얕아지는데 네. 그거를 그냥 제 시각으로 계속해서 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그냥 나름의 방식으로 보게 되지 않을까.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제 질문을 던지고 저한테 답을 마련하는 이제 그런 식이에요. 저 정 교수님 한번 뵈면은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예전에 블랙리스트가 나왔을 때 원래 언론 비판을 해주시잖아요. 네. 근데 언론에서 그 피해자들의 이름만 나오고 가해자의 이름은 가렸어요. 그러니까 성만 나온다던가 아니면 이니셜로 나온다던가. 그래서 그 방송이 그 오픈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피해자들한테 연락을 막 오더라고요. 그렇죠. 기분이 어떠냐. 기분이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그렇지. 근데 왜 그 가해자들은 가리고 난 다음에 예. 그 가해자들은 전혀 문제가 없었고 심지어 진급한 분들도 봤거든요. 그렇죠. 사과도 없었어요. 사과도 없었고 맞습니다. 예. 뭐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그 피해자들은 피해자잖아요. 근데 그 2차 그 피해자들의 이름으로 불리면서 2차 피해가 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왜 언론은 피해자의 이름을 거론을 하고 가해자의 이름을 가리지?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냥 좋게 생각해 주면 네.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은 거니까 억울하겠지. 그리고 피해자들이 또 알려진 사람들이야.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연예라든가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아주 쉽죠. 예, 그러니까 분리기가. 이미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고 알려진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니까 그래 너희 억울한 거 어때?라고 얘기한다라고 자기들은 일단 정당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이제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들이 약자예요. 맞아요. 예,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맞아요. 예, 쉽게 취급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네. 가해자는 강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명예훼손 소를 제시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혹시라도 지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자들은 이름은 가려지고 원래 약자들의 이름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약자들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그러면 대중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저 사람은 좀 시끄러운 사람. 그렇죠. 소란스러운 네, 뭔가 사람. 문제가 있겠거니. 문제가 있는 건가 봐. 이러면서 그러니까 2차 피해라는 게 이제 그런 데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역전시키려고 그러면 이 가해자들이 사과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가해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사과도 아,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한 게 네. 몇 개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KBS 같은 경우가 제가 요구를 했던 게 공식적인 사과였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사과를 해요. 미안해요. 그럼요, 그때 뭐 이런 예. 그게 아니라 KBS 사장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그 사과문을 내놔라. 근데 끝까지 안 내놨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언론이 공영방송이 정상화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안에 내부에서 들여다 보면 자기들 왜 그 사과문을 안 내놓느냐 그러면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는 여전히 존재를 해요. 그 KBS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는 이제는 뭐 정상화됐으니까 뭐 그 문제를 조용히 듣고 넘어가자 하는 예. 이런 분위기가 그 이렇게 안에서는 존재를 그 하는 사람이 거죠. 누군지를 다 알면서도 알죠. 예. 굳이 입을로 그렇죠. 올리지 않는. 그래서 이런 일들은 사실 그 위에서 네. 그 사실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이 크게 용단 내려가지고 사과문 정도는 발표를 하고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 어떤 일을 했는가 다 검명하면서 공개를 해줘야 그래야 이 피해자들이 2차 네. 피해를 피할 수가 있어요. 원래 잘못하면은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황교익 선생님 말씀하신 게 네.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요. 이게 네. 공식 사과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공식 예, 사과. 그거는 기록과 기억을 남기는 일이거든요. 네. 그렇죠. 아 그래요, 맞아요. 그렇다면 이제 일본에게 우리가 사과를 요구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나치에 대해서 또 독일들이 하는 게 그거고요. 어제 바로 사건도 뭐 이춘재 사건이 잘못 경찰에서 다뤄졌다라는 걸 네, 몇십 년이 지나서 지금 경찰이 인정하고 사과하잖아요. 네, 그 사람은 그 실제로 그 당시 경찰도 아니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개인하고 그다음에 그 제도 하나는 공식적인 인격을 구분해야 돼요. 근데 지금 계신 분들이 이런 뭐 이렇게 각 방송사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이 내가 한 일은 아니니까라고 자기 개인의 생각을 이 집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식적인 문제하고 구별하는 그런 그 시각이 되게 좀 적다. 이게 전 핵심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맞아요. 그러면 언론들은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요? 언론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저는 첫 번째는 역사 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역사 의식이 있어야 된다. 자기 자신들이 하는 일들이 네. 누군가 자신은 기록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기억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기록과 기억이 큰 효과를 남길 수 있다라고 하는 책무감을 가져야 돼요. 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기록과 기억에 대해서 잘못한 게 있으면 네. 명백하게 잘못한 기록을 남겨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오보에 대한 기록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뭐 최근에 이제 뭐 조선이나 동화 같은데 백년사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 자화자찬의 기록이지 명백한 잘못에 대한 기록들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자신감 있고 현재가 자신감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현재가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뭔가 메우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에요. 이를테면 이런 건가요? 작은 강아지가 더 많이 짖는. KBS도 네. 자기네들이 잘못했던 일에 대해서 미래진실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만들었죠. 뭐 기록해가지고 뭐 했어요. 그걸 뭐 보고서를 만들었대요. 그게 자기네들의 잘못과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에 대한 결의를 담았다. 그건 뭐야? 이때까지 저는 본 적도 없어요. 당사자는. 그 일의 그 피해자는 예. 그 보고서 하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네, 저도 아직 국민들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죠. 대중들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그 내용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주목받던 그 시기가 지나가면 그냥 사라지는 것 같아요. 덮고 가죠. 네. KBS는 아직 정상화된 거 아니라고 봐요. 제 정신을 못 차려요. 아닙니다. 그래도 열심히 바뀌고 있습니다. 아니요. 네. 이게 그 언론에 대해서 우리가 바깥에서 시민들이 계속 채찍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민들이 이제 그거를 요구해 줘야죠. 응원도 하면서 그럼요. 네. 채찍질만 하지 않고 네. 잘하는 기자님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이제 시청료 그분들은- 내잖아요. 그 KBS 주인이 있잖아요. 시민들이거든. 그게 그렇습니다. 종사자들이 안 해요, 주인이. KBS의 구성원 중에 한 분으로서 어떻게 저는 생각하세요? 구성원 아니고요. 저는 이제 구성원 아니고 공영방송 연구자니까 네. 이런 수신료를 내는 조직은 네. 말 그대로 시민이 주인이에요. 예, 우리 TBS 같은 경우도 이제 서울 시민이 주인인 거고. 그렇죠. 맞습니다. 이 주인 의식을 그러니까 뭐 2,500원 낸 만큼 발휘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맞습니다. 그래야지 거기들이 이제 종사자들이 내가 그 주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말 그대로 공복이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네. 말만 공복이라고 생각을 하지 실제 태도는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엘리트적인 너무 엘리트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공복 의식을 만들어내는 거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아, 시간이 없네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혹시 하고 싶은 말씀, 못하신 말씀 있으면 좀 해주세요. 뭐 제가 이제 네. 뭐 실제로 뉴스공장이나 이런 게 제가 말을 하려고 또 나온 데는 아니니까 그렇죠. 남의 말을 잘 듣고 그다음에 그 말이 이제 전해지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뭐 오프닝이나 이거를 이제 뭐 제가 말하는 어떤 기회로 삼은 셈인데 제가 웬만하면 제 전공 영역을 벗어나는 얘기는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건 되게 건방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살짝 이제 걸쳐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어떤 목소리가 나올 시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보편적으로 정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주저하지 않고 얘기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멋지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엔 되게 조심하지만 조심하는 태도를 얘기하지만 정말 궁극적으로 인권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우리 보편적인 역사적 가치의 문제가 생긴다고 했을 때는 이상한 중립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네.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하게 밝히는 그래요. 거, 이런 게 자로잰 필요한 것 듯한 중립.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시민들은 되게 감사함을 느끼면서 되게 속이 시원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한기익 선생님 네. 오늘 하고 네. 싶은 말씀 있으세요? 남은 남은. 남았어요. 근데 그 시간이 음식 없어요, 이야기. 저희. 아이고. 그래요? 그래 다음 주로 삼계탕 얘기하기로 했는데 지금 저희 삼계탕 시간이 이야기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죄송합니다. 있었는데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시간 부족해요. 대신에 황기익 선생님의 신청곡을 듣겠습니다. 어떤 그래요? 곡 신청하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먹는 삼계탕이 네. 21일 닭이거든요. 거의 병아리 수준이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알에서 작았구나. 그래요. 이게 너무 작은 거. 이거 맛도 없어요. 그거 좀 더 키워서 이렇게 백숙으로 이렇게 먹어야 돼요. 네. 그래서 병아리 날다. 나라라 나라라 병아리. 병아리인가? 나라라 병아리. 나라라 병아리였나요? 신해철 신해철 씨의 씨의 노래. 노래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릴게요. 닭 조심히 먹으면서 이런 마음으로 먹어야 돼요. 애도하면서 먹어요. 조심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예, 고맙습니다.